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반도체가 또 날아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SK하이닉스가 미국 IT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에 연간 최소 3조 원 규모의 반도체를 공급할 것이라는 소식이 현재 들리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의 제재로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를 팔 수 없게 된 하이닉스가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초대형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SK하이닉스 이석희 사장은 이달 말에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 즉 CEO와 만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에 공급하는 반도체 매출 규모는 약 3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을 정도로 굉장한 빅딜인데요. SK하이닉스에 있어서 3조 원은 엄청나게 큰 매출처가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3조 원이면 지난해 SK하이닉스 매출 26조 9,907억 원의 10%를 넘어서는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납품할 제품은 서버용 D램과 낸드 기반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즉 SSD와 SoC 제품 등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번 협약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에 공급하는 반도체 물량을 늘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SK하이닉스의 클라우드를 제공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우선 양사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이노베이션 랩을 공동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이노베이션 랩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방대한 데이터 처리 능력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전문 기술이 합쳐진 일종의 협업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향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고성능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반도체 전자 설계 자동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하려는 게 주요 목표이고, 실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업무를 위해서 지난 8월이죠.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 TSMC와도 이 같은 협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가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SK하이닉스와 TSMC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될 경우 제조업체와 즉 SK하이닉스가 되겠죠. 클라우드 업체 마이크로소프트 되겠죠.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결국 SK하이닉스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사업 시작과 기존 반도체 설계에 도움을 얻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반도체를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는 이번 협약으로 미국발 화웨이 제재 충격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화웨이는 지난해 SK하이닉스의 두 번째로 많이 반도체를 구입한 회사입니다. SK하이닉스의 작년 주요 고객사를 제가 따져봤을 때 애플이 약 18.3%, 화웨이가 약 11.5%, 그리고 SK가 2.5%, 샤오미 2.4%, 그 다음 인텔 1.4% 순 정도인데요. 하지만 지난달 15일부터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판매는 중단된 상태죠. 결국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난해 매출 26조 9,907억 원에 11% 수준인 약 3조 원이 급감할 수 있는 위기를 글로벌 IT 공룡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으면서 돌파구를 마련한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서 반도체 생태계 확장이 필수적인데, 클라우드를 통해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반도체 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SK하이닉스에게 급선무였던 만큼 이런 SK하이닉스의 사업 다각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미국으로 인해 우리나라 SK하이닉스는 한숨 쉬어가게 되는 반면 중국 화웨이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처해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인데,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통신장비 시장 세계 1위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화웨이의 이 5G 통신장비 부품 중 미국산 부품이 이 30%에 육박할 정도로 가장 높아 미국 정부가 계속 부품 공급을 막을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실제 화웨이의 최신 5G 기지국 통신장비를 분해해 분석한 결과 미국 제품이 전체의 27.2%였다라는 보도 자료가 나왔고, 또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 통신장비에서 순수 중국산 부품의 비중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화웨이 스마트폰에서는
미국 부품 비중을 기존에 1%까지 줄였지만 통신 장비는 여전히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탈미국이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고, 미국의 화웨이 기술 봉쇄 정책이 계속될 경우에는 세계 1위인 통신 장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죠. 실제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15일 보안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의 미국 기술을 사용해 생산된 반도체의 공급을 막는 제재안을 발동했고, 아시겠지만 이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 기술이 들어간 첨단 반도체를 화웨이에 팔 수 없게 한 것인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마찬가지죠. 중국의 테크 굴기를 이끌고 있는 이 화웨이가 더 이상 스마트폰, 통신 장비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고,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 일본, 대만 등 주요 반도체 생산 기업도 이 제재를 따라야만 합니다. 화웨이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는 있습니다만, 지난달 미국 정부 제재 조치가 시행되기 직전 최대한 반도체 재고를 확보하며 대비에 들어갔죠. 하지만 한국, 미국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이 사실이고, 특히 스마트폰에 비해 미국산 부품 비중이 높은 통신 장비는 타격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0% 수준으로 미국 부품을 쓰는데 어떻게 장비를 생산하겠어요, 여러분? 실제 화웨이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이 FPGA 프로그래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량 미국 레티스 세미컨덕터와 자일링스, 최근에 AMD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지국 전원을 제어하는 반도체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온세미컨덕터, 그리고 통신 스위치 부품은 브로드컴 등 이 미국 기업 부품이 아주 다수 들어간다고 합니다. 모두 화웨이 통신 장비의 핵심 부품들이죠. 저거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반도체예요. 또 화웨이 통신 장비에는 미국산에 이어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등 한국산 부품이 또 많았고, 일본산 부품은 TDK와 세이코, 앱손 제품 정도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중국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중 60%가 대만 파운드리, 즉 TSMC가 생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 이후에는 이런 부품들마저도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16나노 이하 제품에 대해서는 못 쓰게 하고 그 이상은 쓰게 해주겠다, 이런 또 허락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제재에 대한 허락을 해준 것은 제가 또 추후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의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등 기타 경쟁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화웨이는 전세계 5G 기지국 시장에서 점유율 35.7%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고, 2위는 24.6%인 에릭슨, 3위는 15.8%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노키아, 그 다음 삼성전자는 13.2%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면서 4위 상황입니다. 화웨이가 자국 5G 수요를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제재가 강화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점유율이 하락할 전망이기 때문에 저 수치는 아마 급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급락한 점유율만큼 4위권 업체까지 딱 3분의 1씩만 나눠주게 되더라도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급속히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삼성전자가 지난달 초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죠. 미국의 버라이즌과 사상 최대 규모인 8조 원의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도 사실상 화웨이 제재의 덕을 본 점도 분명히 있으니 앞으로 삼성전자에게 더욱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화웨이가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일부 구조 조정에 나섰다는 소식과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조기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미중 갈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국의 화웨이가 최근 자사의 서브 브랜드를 매각할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화웨이의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인 아너가 그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가 중국 내의 다른 전자 유통업체인 디지털 차이나 그룹 등과 스마트폰 브랜드인 아너를 놓고 매각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확한 매각 규모,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너라는 브랜드에 속한 연구 개발 인력, 공급 관리 인력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망을 했으며 대략적인 매각 액수는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력한 인수업체는 디지털 차이나로 알려져 있고 그 외 화웨이와 스마트폰 사업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중국의 샤오미나 전자업체 TCL 역시 인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화웨이의 선택을 놓고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화웨이는 작년부터 줄곧 미국으로부터 표면적으로는 안보상의 이유로 극단적인 제재 조치를 당하고 있었죠. 미국 반도체 기업들과의 직접적인 거래가 완전히 끊겼고 TSMC로부터 핵심적인 반도체 칩셋 등을 위탁 생산해서 공급받아오고 있었는데 이러한 공급 구조가 완벽히 막힌 상태입니다. 미국의 원천 기술이 조금이나마 들어간 반도체 제품이라면 미국의 허가 없이는 화웨이에 공급할 수 없을 만큼 사실상 화웨이의 손발은 완전히 묶인 상태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사업을 이 동일한 규모로 유지하기 어려운 화웨이가 적극적으로 구조 조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화웨이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 고사양 스마트폰의 제조는 이어가되 상대적으로 수익성,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은 어느 정도 그 점유율을 포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웨이가 매각하는 아너라는 브랜드 역시 중저가 스마트폰을 주력으로 만드는 서브 브랜드이기 때문이죠. 화웨이가 여전히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 미련을 갖고 있다는 증거는 이번 하반기에 이 메이트 40 새로운 고사양 스마트폰을 출시하기 때문인데요. 화웨이는 오는 22일 메이트 40을 예정대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자체 모바일 AP인 기린칩이 들어가는 마지막 스마트폰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규제가 이어지면서 화웨이는 자체적인 운영체제인 훅먼과 자체 AP인 기린 칩셋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동안 화웨이는 그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을 통해 제품을 설계해서 TSMC 측에 위탁 생산을 맡기면서 기린 칩셋을 제조해 오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기린 칩셋을 더 이상 공급받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화웨이는 미 상무부의 반도체 공급 중단 정책이 시행되기 직전 TSMC 측에 막대한 주문을 넣은 것으로 업계에서 알려져 있는데요. 한마디로 규제가 통과되기 직전에 영끌 구매를 한 셈입니다. 최대한 반도체 재고를 확보해서 해당 재고를 바탕으로 메이트 40을 출시 공개해서 화웨이가 미국의 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재함을 알리고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 상반기까지 어떻게든 가져가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곧 미국에서 재선이 있죠. 현재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들을 놓고 보면 신뢰성에도 많이 의문이 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조 바이든 후보자가 꽤나 유의미한 격차로 트럼프 대통령을 제치고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 미국의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자가 정권을 잡게 되면 미중 관계를 다시 원점에서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화웨이가 적어도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하자면 그 자존심이 강했던 화웨이가 결국 일부 구조조정식의 조치를 단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시국이 정말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힘이 막강한 체제의 특성상 사실상 중국 내 민간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중국 정부와의 연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고 더 강한 규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하니 화웨이가 쥐고 있는 많은 연구 인력이나 자산 등을 선제적으로 다른 중국 내 기업들로 이동시킴으로써 화웨이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부분을 샤오미나 비보 등의 다른 중국 내 기업들이 골고루 가져갈 수 있도록 자체적인 리밸런싱 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화웨이로부터 아너가 독립되게 되면 이 미국산 부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제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다른 기업들로 대체해서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화웨이는 예상대로 큰 부침을 겪고 있으며 중국 국가적으로 화웨이의 인력, 자산들을 다른 중국 내 기업들로 대체시키기 위한 무브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약세가 심상치 않죠.
당초 상반기부터 예상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고, 특히 서버용 디램의 가격 약세는 많이들 예상을 하셨을 부분입니다. 실제로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서버용 디램의 고정 가격은 올해 4월에서 6월, 즉 2분기에는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비대면 수요의 급증으로 수요가 공급을 추월하면서 가격이 140달러를 돌파했었는데요. 7월부터 감소 추세를 그리고 있고 9월에는 122달러까지 가격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3달 연속 하락하고 있고 대략 고점 대비 15% 정도 가격이 빠졌는데요. 이 낸드 플래시와 디램의 가격 역시 8월부터는 보합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2분기 대비 5%에서 10% 정도 가격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서버용 디램의 경우에는 일반 PC용 디램에 비해서 수익성이 큰 고부가가치의 제품이기 때문에 서버용 디램에서 약세를 보이면 기업의 전체 실적과 직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의 시각을 표출하셨죠.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투자 기관들에서도 비슷한 시각의 리포트를 공개했었고, 대표적으로 시장 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4분기 서버용 디램 가격의 하락폭 전망치를 10에서 15%에서 13에서 18% 정도로 더 높게 잡기도 했었습니다. 서버용 디램 가격의 약세는 구글, 아마존 등이 이제 올 상반기 재고를 쌓아온 이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들이 구매를 늦추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이 되었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는 또 다른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서 저점을 다지고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